아유, 또 이렇게 거대하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 좀 할게요. 뭐지? 어, 네. 자, 보이시나요? 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큐텐 아이비오 조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과 운동이에요. 요즘에 저희 운동 좀 하잖아요. 운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지금 인큐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지금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에서도 그렇게 매몰됐을 때 가장 버틸 수 있는 게 물만 있어도 거의 한 달간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분들도 꼭 잘 버텨서 생명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 주제는 물과 운동.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꼭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요즘에 계속 물 하잖아요. 미팅에서도 그러고, 일부에서도 그러고, 물은 왜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별로 안 드시죠? 네, 요즘에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서 대표님께서 물 마셔라, 따뜻한 물 마시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요런 거, 텀블러 하나씩은 옆에 이렇게 장착하고 다니시잖아요. 이왕이면 드실 거면은 따뜻한 물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인체에서 왜 물이 얼마나 차지하길래 이렇게 물물물물 할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의 세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포에는 무조건 물이 필요해요. 없으면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도 쭈글쭈글해져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숨은 붙어 있지만 계속 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뇌에는 83%가 수분이에요. 그런데 뇌가 쭈글쭈글해지기 수분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사진 찍었을 때 나오는 게 치매예요.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치매시거든요.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은 찌그러져 있고 한쪽은 이만하다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쭈그러들면 그만큼 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이 상태에서 쭈그러들면서 치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팥 83%, 그리고 폐 85%. 우리 피부 요즘에 이렇게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피부에도 70%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팩을 붙이고 해도 절대 완벽한 내 피부를 거둘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피입니다. 혈액이 없으면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작용이 안 되잖아요. 영양분도 공급되지 않고 그 중에서 94%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심장 뭐 75%, 뭐 근육 75%,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의 75%가 수분인데 물을 안 마시면 아무리 단백질을 때려 먹어도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아기 신생아 태어나면 막 뽀짝뽀짝 하면서 막 탱글탱글하고 엄청 이쁘잖아요. 다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도 몸도 같이 늙는데 수분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는 80%가 수분이고요.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저희 이렇게 남성은 60%, 55%까지 떨어지고 노년이 되면서 50에서 55%. 제가 인바디를 쟀을 때 내가 50%가 안 된다 그러면 수분율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노인보다 7, 8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내 몸의 수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것도 중요한 것이 수분이 100%있을 때 막 물구신이잖아요. 자, 인간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리고 수분이 65%일 때는 탈수와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수분이 50%에서 60%가 됐을 때 탈수가, 탈수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크고, 그리고 수분이 0%가 된다면 그냥 이렇게 안녕이에요, 안녕.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루 몇 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하루에 먹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양의 허용이 돼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지만, 최대 2.6kg, 아니, 6리터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일 총 수분 배설량은 2.6리터예요. 들어왔으면 들어가죠. 자, 음식과 과일을 통한 수분 흡수량은 0.5리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마셔서 보충해야 되는데 보통 1.1리터, 뭐 350잔 물 한 잔에 6잔 정도를 마셔야 하니 내가 하루에 필요한 양을 2.6리터의 양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몸 수분을 이 부족하다, 피부에 건조함을 느낀다 하셨을 때는 좀 더 따뜻한 물을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돼 있대요. 예전에 뭐 뭐지? 뭐 돌멩이 이렇게 게르마늄인가? 물에 넣으면 물이 변화돼서 엄청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질병은 80%는 물과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마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에 무엇을 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물을 마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정수기가 답은 아닙니다. 수돗물도 답이 아니고 그럼 어떤 물이 필요할까요?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온이 저하되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일량이면 마실 거는 찬물이 아니라 우리 그냥 얼음물 마시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춤추운 겨울에도 무조건 마신다.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마신다. 그 정도로 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따뜻한 물을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틈틈이 수분을 마셔줘야 돼요. 그 대신에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마셔주고, 그리고 오전에 3잔 정도, 오후에 3잔 정도, 그리고 너무 늦게 취침 한 4시간 전부터는 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다가 충분한 화장실을 가고 싶기 때문에 자다 깨요.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하루에 6잔 마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생기는 놀라운 신체 변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살이 빠집니다. 살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기름이고
당연히 지방도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하 지방의 역할을 에스쿠모인들은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엄청 추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체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 준대요. 그런 그런데 우리는 에스쿠모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셔서 체온을 올려주면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 날씨가 아침에는 춥고, 오후에는 따뜻하잖아요. 코가 살짝 막히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기침도 나기 때문에 따뜻한 물 마시면 일단 코막힘과 기침의 개선에 좋습니다.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것에 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따뜻한 차가운 온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온에서 잘 증식하게 됩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를 잘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따뜻한 물 10잔을 마시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2일 정도면 웬만한 감기는 약을 먹는 것과 보다 더 빠른 호전이 빠르다고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뜻한 물 한 모금 드셔주시고, 자, 여자들의 골칫뼈 덩어리죠. 생리통.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게 되면 생리통도 줄어든대요. 생리통의 주 원인이 뭐냐면 수분 부족입니다. 뇌에서 생리기관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감각을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기관으로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생리기관에서 보다 따뜻하고 생기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생리통이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옮기는 근육 긴장을 해소해줘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면서 생리통이 완화가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드름과 뽀로지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여드름이나 뽀로지에도 염증이에요. 염증에도 굉장히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효소는 신체 온도가 38도에서 40대 최대 활성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찬물을 마셔주게 된다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서 오히려 소화 기능을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물을 마셔줘서 소화 요소가 활성이 돼서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소화불량일 때도 위에 염증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대장이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제가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효소를 한번 어,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 빵과 그 일반 빵을 물에 넣었을 때 그 대신에 저는 그때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온수로 따뜻한 물로 했거든요. 따뜻한 물에 똑같이 빵이 들어갔을 때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녹아요. 물론 녹아요. 그런데 효소가 있지 않으면 그 작용이 굉장히 10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의 굉장히 찬물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굉장히 약하게 소화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기에 효소가 활성화된다면 효소를 넣었을 때는 10시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물처럼 다 녹았었어요. 그처럼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물을 같이 드셔주시면 최고의 효소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대장. 변비가 사라집니다. 찬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에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날씨가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듯이
장도 마찬가지예요. 찬물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돼요. 근데 내 몸이 냉한 상태에서 찬물이 들어오게 되면 더 위축돼서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따뜻한 물을 넣어주게 되면 장 운동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 장내가 물 분자로 체내에 흡수가 되면서 이 아이 장들이 굉장히 머금고 있던 음식물들을 소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출하게 되죠. 일곱 번째입니다. 비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피도 피부예요. 자, 제가 조금 그 예전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예, 요즘에 한동안 지루성 피부에 이렇게 호전 반응이 나와서 얼굴이 조금 많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서 대표님께서 두피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보톡스를 하라고 권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톡스를 조금씩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제 피부가 보이세요?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때 컨벤션 때 정말 피부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너무 심했거든요. 그 이후로 딱 들어가면서 피부가 다들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두피도 피부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지고요. 건조한 상태가 되는데 충분한 따뜻한 물을 수분을 섭취해 주시게 되면 건조해지는 걸 예방하게 되고 비듬도 줄어듭니다. 저 또한 좀 더 따뜻한 물을 더 많이 먹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약간 보톡스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두피도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질 거 느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을 먹으면 좋을까요? 그냥 물 먹으면 될까요? 정수기도 막 여러 가지 있잖아. S4 먹어도 무슨 사 막 엄청 많잖아요. 어디는 너무 필터링이 너무 많아서 안 좋네. 뭐 미네랄 다 없어가네. 이거는 대충 싸구려라서 뭐 어쩌네. 그러면 생수를 먹어야 하나? 맨날 사 먹어야 되나? 어디든 뭐 약수물을 약수터를 맨날 떨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저기 산구장에 가고 가져와야 되나? 막 고민이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따뜻한 물을 마셔 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맹물, 이제, 그냥 수돗물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수기물도 괜찮아요. 그냥 그 대신에 따뜻하게. 그 대표적인 게 백비탕, 음양탕, 숭늉, 옥수수차, 보리차. 이거는 물 대용으로 그냥 하루 종일 마셔줘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옥수수 수염차. 이뇨장이, 이뇨작용이 있어서 안 돼요. 둥글레차. 안 됩니다. 카페인 있어요. 자, 헛개나무. 나는 간이 안 좋아서 헛개나무. 안 됩니다. 이뇨작용. 그리고 배밀차, 커피. 커피도 이 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돼요, 의외로. 아메리카노 엄청 물 많이 해가지고 물 대신 드시는데 그거 권장하지 않아요. 내 몸에 있는 그래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에 굉장히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까지 소변으로 배출해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까지 더 배출하니까 안 먹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하루 종일 물대용으로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대용으로 가능한 거 녹차, 아니 보리차 가능해요. 현미차 가능해요. 별명자차도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 이뇨작용이 있는데 카페인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녹차 다도를 배우는데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이거는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잠도 그렇고 그리고 이뇨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물 대용물은 절대 마시지 마라. 그냥 한두 잔 정도의 차를 즐길 정도는 마시긴 하지만 몸에 굉장히 좋지만 물 대용물은 절대 하지 말아라. 30분 정도 있으면 화장실을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저 다도하는 날, 배우는 날은, 수업 있는 날은 굉장히 화장실 들어가요. 들어가려 30분 안에 계속 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차들을 조금씩 조금씩 섞으면서 먹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물대용으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백비탕. 맹물을 100번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해서 양기 보충을 위해 볶는 불. 아무것도 넣지는 않는데요. 맹탕을 끓여요. 조선의 왕들이 건강을 위해서 백비탕을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물을 마십니다. 음양탕.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 음양탕을 마셔요. 왜 그러냐면 찬물을 찬물은 체온을 저하시키는데 혈액순환, 면역력 30%, 그리고 효소의 활성기는 기초대사량 12%를 저하시키고 소화력도 떨어뜨리고 모든 우리 몸의 기능들을 떨어뜨리는데 음양탕은 음기와 양기를 혼합하는 물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물 70%, 70%, 70%, 찬물 30%를 섞는 순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이때를 기다려서 바로 마셔주시면 좀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조금씩 조금씩 섭취해 주시면 음양탕을 뭐 저는 500 정도 마시거든요. 500ml 정도 마셔주면 화장실 가요. 웬만한 대변은 그냥 보러 갑니다. 이제 이왕에 좀 더 뜨거운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막 정수기에서 85도짜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뜨거운 물, 정말 빨빨 끓는 물 하고 찬물을 넣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 저희, 저는 수시로 물을 자주자주 마시는 습관이 10년 이상 돼가지고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꼭 따뜻한 물을 마셔주세요. 눈 건강을 유지해서 지친 눈의 회복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면 장애를 예방하고 숙면을 돕고 그리고 동안 피부,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물 한 잔 꼭 해주시고 피로를 제거하고 원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심근경색, 경색,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로 지침 중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제가 양쪽 다리에 예전에 물을 별로 안 마셨을 때 양쪽 다리에 경련이 엄청 심했거든요. 양쪽 다리로 쥐가 나서 항상 새벽에 막 신랑 막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따뜻한 물 마시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적당한 온수 섭취로 장운동의 개선도 굉장히 좋아요. 응? 수면 시에 한 컵 분량의 땀 배출은 당연한 거죠. 우리 식은땀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미리 보충해 주시면 내 몸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니까 꼭 드셔주시고 기상 시에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 한 잔 꼭 잊지 말고 한 잔씩 들어 마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입니다. 운동, 왜 하냐? 꼭 해야 하는 이유. 신체 기능 강화 및 질환 예방이 필요하고요. 정신 건강에도 개선이 됩니다.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뼈와 근육 강화, 그리고 체중 조절, 부상 방지 및 체력 증가에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운동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대요. 자, 남녀 모두 20% 이상의 근육이 감소한다고 해요. 왜냐?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 들어보셨죠?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점점점 40대 이후부터는 점점 더 빠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빨리 되는데 운동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운동에는 고강도, 엄청 빡세게 하는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그리고 저강도 운동이 있어요. 내가 숨만 쉬고 살짝, 이렇게 발 뒤꿈치를 올리는 이것도 운동이에요. 물론, 숨이 헐떡헐떡헐떡 찰 때까지 하는 중강도, 고강도 운동이 아니긴 하지만 저강도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근감소증. 자, 연령대마다 운동하는 법이 달라요. 20대는 유산소와 근력을 병행해 주세요. 자, 20대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패스. 자, 30대. 30대는 정기적 운동을 예, 더해서 틈틈이, 틈틈이 시간 나는 쪽쪽이 해야 돼요. 바쁘다고 일을 바쁘다고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유산소 운동은 주 3회에서 4회.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할 때,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그게 운동으로 취급해줘요. 자, 근력 운동 주 3회. 40대입니다. 40대는 근력 운동 필수예요. 중요해요.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3, 4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근력 운동 주 3회 반드시 해야 하는데 중량 있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스쿼트를 하시더라도 약간의 물병이나 뭐 묵직한 거 하나씩 들고 하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이때부터 근력이 빠져나가는데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운동을 안 하면. 이때부터 엉덩이에 살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다 느껴보셨잖아요. 우리 엉덩이 밑에, 엉 밑에 이렇게 막 달라붙어갖고 패드 이렇게 넣고 해야 엉덩이 좀 이쁘게 딱 잡아지는 오테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40대부터 반드시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 50대는 코어 근육과 고관절에 주의해야 돼요.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코어 근육은 앞에 전체적으로 근육을 담당하거든요. 여기 근육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약해지면서 뱃살이 먹는 족족 배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코어 근육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내가 막 헬스장 무조건 가서 아니면 내가 막 뭔가 돈을 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뭐 계단을 올라가셔도 되고 그 대신에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세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시면 하루 운동 끝나요. 근력 운동, 밴드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고무줄같이 생긴 거, 밴드 있어요. 이걸 잡고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밴드 운동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밴드가 별거 아닌데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는 밴드인데 이게 납작해서 이거를 손으로 하면은 상체 운동이 되고 뒤로 이렇게 하면 등 운동이 되고 다리로 하면 다리 하체 운동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추천해드리고 60대 이상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과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치면 안 하는 일만 못해요. 부상에 주의하면서 운동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은 매일 걷기. 그 대신에 조금 천천히 산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걸음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숨이 차야 됩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 그리고 밴드 운동, 아까 말했다시피 밴드 운동 해주시면 좋고, 근력 운동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가벼운 웨이트 정도. 집에 있는 거,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의자 같은 거 살짝 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조금씩 팔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굳이, 저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병, 이렇게 물병 있으면 두 개로, 이렇게, 해도 되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운동하셔도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체온을 높이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체온 1도 높이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가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H사에서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체온을 1도 올리면 암도 예방한다. 암도 이겨낼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정상 체온이 36도.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36도에서 37도 거의 올라가시는 분들 사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원래 평상시에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냥 대략 36.5도가 정상이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가 감소가 돼요. 저체온 1도면 35도대잖아요. 35도대 사람들은 굉장히 면역력이죠.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35도, 35.7도, 8도 이런 아이들이 가다 정말 드물게 한 명씩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감기 달고 살아요. 그냥 항생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만큼 면역력이 낮아요. 근데 암세포는 35도의 저체온에서 가장 증식한다고. 그러면 내 몸의 온도를 올려주면 면역력이 500% 올라간다는데 안, 안 올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올리셔야죠. 몸이 따뜻해지면, 몸이 따뜻해지면 몸이 살아야. 체온 1도 상승하면 기초대사량 40% 상승하고요. 그리고 면역력 약 5배. 그런데, 잠시만요. 앞으로 뒤로 가버렸네? 네. 네. 자, 생활 속 올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오늘 배운 거 따뜻한 물 마시기. 이왕이면 30도 이 정도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도에서 50도 정도 평상시에 갖고 다니시면서 마셔주면 좋고 그리고 욕조에서 물 목욕하게 반신욕, 건신 반신욕, 족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하기. 내 몸에서 내가 움직여서 온도를 올리는 거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운동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운동할 때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물도 반드시 드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물 반드시 드셔야 되고 두 번째 멀티비타민 드세요. 멀티비타민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거 안 드시면 오히려 땀에는 소금기가만 있는 게 맛보면 짜잖아요. 그 안에는 내 몸속에 있는 미네랄까지 같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섭취 같이 빠져나왔으니까 섭취해줘야 되는 반드시 멀티비타민 복용해 주시고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뭐 아니, 섭취하면 되잖아요. 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살도 빼시는 분들은 2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운동도 해야 되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2번 섭취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나의 건강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